2020년 2월 29일, 2월의 마지막 날.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출근을 했고, 일과를 마친 뒤에는 집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경, 평소처럼 업무를 마무리하던 중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내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무슨 일이 있나 싶었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정원이. 그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원이한테 무슨 일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에 젖어 있었습니다. 정원이 차에 치였어.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그럴 리가 없어.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머릿속은 부정과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어디야? 정원이는 어디 있어? 병원 응급실 제발 빨리 와줘. 더 이상 들을 필요도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설마 아무 일 없겠지? 그냥 가벼운 사고겠지? 곧 깨어날 거야. 그렇지? 계속해서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온갖 최악의 상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정말 큰일이 난 건 아닐까? 정원이가 나를 부르지도 못한 채 쓰러져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늦게 도착하면 어떡하지? 차를 밟을 수 있는 한계까지 속력을 높였고 신호가 바뀌는 것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평생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얀 침대 위 너무나도 조용하게 누워있는 제 딸이 있었습니다. 정원이?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주변의 소음도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고요해졌고 오직 눈앞에 있는 딸만이 제게 보였습니다. 저는 딸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딸은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마 한쪽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지만 피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몸 어디에도 큰 외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장난이지? 정원이야, 아빠 왔어. 일어나야지. 장난치는 거지? 아무리 말을 걸어도 아무리 흔들어도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제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제발 아니라고 해줘. 옆에서 아내가 오열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원이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렇죠? 심장이 뛰고 있는 거죠? 제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한마디가 끝나는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뛰어놀던 내 딸이 지금 제 앞에서 아무 말도 없이 누워있다니. 저는 딸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니야, 정원아, 아빠 왔어. 눈 떠야지. 우리 놀러 가야지.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주기로 했잖아. 약속했잖아.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애원해도 딸은 더 이상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사고 상황을 설명해 주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만 떠올랐습니다. 내가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 딸은 단지 길을 건너려는 강아지를 잡으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길에서 마주친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
반가워하며 다가갑니다. 정원이는 동물을 참 좋아했기에 위험한 줄도 모르고 무작정 강아지를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이 잔인하게도 그 순간 차가 달려왔습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만약 내가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면? 만약 내가 한 번만 더 길을 건널 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면? 수많은 만약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어버렸습니다. 저는 딸을 품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딸의 작은 몸이 제 품 안에서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는 그 아이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다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리 빌고 아무리 애원해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 직원들은 장례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딸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장례를 치렀고 너무나도 작고 가벼운 관이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제 딸은 더 이상 제 곁에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순간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딸의 빈 방을 볼 때마다, 그녀가 쓰던 작은 컵을 볼 때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하지만 그녀만이 없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매일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예전처럼 웃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사실만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